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12월 28일 일요일 해외 축구 16경기 아스널 vs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언. 이번 경기는 후반 승부처 구간의 직선적인 공격 강도를 높여가는 아스날과 점유율을 중시하지만 전환 수비에서 흔들릴 수 있는 브라이튼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전술적 상성이 분명한 편이다. 아스날은 경기 초반에는 더블 볼란치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빌드업을 통해 템포를 조절하면서 상대 압박 강도와 라인 간격을 체크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전반에는 에제가 중원과 이선 사이에서 공을 받으며 미세하게 리듬을 조절하고 사카와 요케레스의 움직임을 테스트하는 단계에 머무를 수 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아스날의 공격 방향은 점점 더 박스 정면을 향한 직선적인 선택으로 바뀌고 이 구간에서 부카요 사카의 역할이 크게 부각된다. 사카가 우측에서 치고 들어가며 낮은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면 브라이튼 수비수들은 볼과 골문을 동시에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계속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때 박스 안쪽에서 시선을 끌어놓은 상태에서 세컨드 라인의 요케레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타이밍 좋게 파고들면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날카로운 슈팅 각이 열리는 장면이 만들어지기 쉽다. 에제는 이 상황에서 사카와 요케레스 움직임 사이의 균열을 읽고 짧은 패스와 스루 패스를 섞어 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이는 곧바로 박스 안과 박스 앞을 동시에 위협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브라이튼은 미토마와 그루다를 활용해 측면과 중앙 사이를 넓게 쓰며 아스날의 압박을 풀어나갈 수 있지만 풀백과 윙어의 위치가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전개가 끊길 경우 역습 한 번에 곧바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더블 볼란치가 넓게 벌어진 상태로 서 있다가 볼을 잃어버리는 순간 브라이튼의 센터백 앞 공간이 빈 채로 노출되고 이 공간을 에제와 요케레스가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아스날은 이런 장면에서 굳이 복잡하게 풀지 않고 끊어낸 뒤 곧바로 전방으로 직선적인 패스를 연결해 상대 진영 박스 근처까지 빠르게 접근하는 선택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후반 60분을 기점으로 브라이튼의 전방 압박 강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스날의 더블 볼란치와 이선 자원들이 더 여유있게 공을 다루면서 사카와 요케레스가 번갈아가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 시점은 브라이튼에게는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아스날에게는 수직적인 패턴을 통해 마무리 각을 만드는 데 최적화되는 구간이라 후반 막판일수록 홈팀 쪽 득점 기대값이 더 크게 쌓일 여지가 크다. 브라이튼이 점유를 통해 아스날의 공격 시간을 줄이려 하겠지만 강한 전환 한두 번만 허용해도 경기 분위기가 크게 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부담도 무시하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점유와 창의성보다 후반 승부처 구간에서 누가 더 직선적인 한방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핵심인 승부라고 볼 수 있고 그 구조에서는 아스날 쪽이 한 발 앞서 있다. 이라스날은 경기 초반에는 점유와 빌드업으로 경기를 설계하다가 후반 승부처에 들어가면 사카의 직선적인 돌파와 요케레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앞세워 박스 안쪽을 강하게 두드리는 패턴으로 전환한다. 반면 브라이튼은 미토마와 그루다를 앞세운 점유형 공격은 위협적이지만 전개 과정에서 볼을 잃었을 때 전환 수비와 레스트 디펜스가 불안해지는 약점을 동시에 안고 있어 강팀을 상대로는 후반으로 갈수록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브라이튼이 얼마나 실수를 줄이느냐에 따라 스코어 차이는 바뀌겠지만 후반 승부처의 직선 공격과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을 기준으로 보면 아스날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정리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스날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브렌트퍼드 vs FC 본머스. 이 경기는 공격 전개 속도와 마무리 완성도가 모두 떨어지는 두 팀이 맞붙는 전형적인 답답한 공방전 양상이 예상된다. 브렌트퍼드는 더블 볼란치와 이선 라인을 통해 안정적인 볼순환은 가져가겠지만 전진 패스 타이밍과 침투 시점이 한 박자씩 느려 박스 근처에서의 위협도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티아고가 최전방에서 공을 받아줄 때 동료들의 동시 움직임이 늦어지면 슈팅 각을 만들기보다 다시 뒤로 빼는 상황이 반복되며 경기 리듬이 무뎌질 수 있다. 와타라와 옌센의 연계 역시 측면과 중앙의 연결 지점에서 템포를 살리지 못하면 상대 수비 블록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버틸 여지가 충분하다. 본머스 또한 빠른 수비 전환 덕분에 뒤쪽에서는 라인 붕괴를 최소화하겠지만 에반 휴손과 이선 자원들의 타이밍 엇박자가 계속되면 박스 점령 후에도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적을 수밖에 없다. 브룩스와 클라이베르트가 공을 잡는 구간은 나쁘지 않더라도 마지막 선택이 늦어지면 슈팅보다는 다시 패스 선택으로 돌아가며 공격의 날이 무뎌진다. 그래서 양팀 모두 볼 점유율을 비슷하게 나눠 가지더라도 실질적인 유효 슈팅 숫자에서는 서로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한 채 비슷한 수준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은 세트피스다. 코너킥이나 프리킥에서 세트 패턴을 한두 번씩 시도하겠지만 수비 라인이 크게 붕괴된 팀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득점으로 터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두 팀 모두 수비 전환이 빠르고 라인 간격을 급격히 무너뜨리지 않는 대신 공격에서 과감성이 부족해 서로 박스 근처까지는 가도 마무리 단계에서 사라지는 장면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서로의 약점을 뚫지 못한 채 경기 시간이 흘러가는 그림이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전반부터 골이 나올 듯 말 듯한 장면만 이어지다가
후반에도 세트피스에서 한두 번의 위협 장면을 주고받는 정도에서 균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누군가 실수 한 번으로 실점을 허용할 여지는 있지만 양 팀의 공격 완성도와 전개 속도만 놓고 보면 어느 쪽도 확실하게 승부를 마무리할 카드가 부족해 보인다. 종합하면 답답한 템포와 낮은 찬스 전환 효율 속에서 양 팀 모두 서로를 끝내 제압하지 못하고 승부를 가르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기다. 일브렌트퍼드와 본머스 모두 수비 전환에서의 기동력은 갖추고 있지만 공격 구간으로 들어가면 과감성이 떨어지고 템포가 풀리지 않는 공통된 약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두 팀 모두 볼을 오래 소유하더라도 실제로 골문을 열 만한 장면은 세트피스나 상대 실수에 기대야 하는 비효율적인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어느 한쪽이 결정적으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서로 공격의 한계를 노출한 채 답답한 공방 끝에 승부를 가르지 못하고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강축? 핸디패 추천. 언더 오브 언더 강축. 벌리 vs 에버턴. 이 경기는 벌리의 허술한 수비 조직과 에버튼의 세트피스 제공권 중심 공격이 정면으로 맞붙는 그림이다. 벌리는 이미 34실점을 기록하며 경기당 2실점 가까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박스 안 수비와 세컨볼 처리에서의 불안이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한계로 굳어진 상황이다. 브로야와 브룬 라르센이 전방에서 나름대로 움직임을 가져가더라도 중원과 수비 라인이 받쳐주지 못해 앞에서 만들어 놓은 장면이 금세 상대에게 되돌려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우고축구가 수비 라인 앞에서 최대한 버텨 주려 하지만 팀 전체가 내려앉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커버해야 할 공간이 넓어지고 결국 박스 앞 세컨볼 경쟁에서 밀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반면 에버튼은 전방에서부터 라인을 무리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수비 블록을 형성한 뒤 공을 탈취하면 곧바로 측면과 이선을 향해 직선적인 전개를 시도하는 현실적인 운영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그릴리시는 벌리 수비 사이에서 파울을 유도하거나 드리블로 중앙을 파고들며 공격 리듬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맡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코너킥과 프리킥 횟수가 누적될 수 있다. 바리는 박스 안에서 이미 타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피지컬을 갖춘 자원이기 때문에 벌리 센터백들이 마크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순간 곧바로 실점 위협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듀스버리 홀은 세컨 라인에서 박스 안으로 늦게 침투하며 바리가 떨궈준 볼이나 세트피스, 세컨볼을 노려 중거리 슈팅까지 연결할 수 있는 타입이라 벌리 수비 입장에선 한 번 막아내도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에 계속 시달릴 수 있다. 그래서 벌리가 홈에서 초반 기세를 올리더라도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팀 특성상 에버튼의 세트피스와 제공권 공략이 반복되면 결국 라인 전체가 뒤로 말려 들어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에버튼은 리그 특성상 박스 안에서의 몸싸움과 타점 싸움에 익숙한 팀이고 세트피스 패턴도 꾸준히 활용하는 만큼 벌리 입장에서는 코너킥과 프리킥을 내주는 순간마다 실점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기다. 결국 이 경기는 화려한 패턴 플레이보다도 박스 안에서 누가 먼저 자리를 잡고 누가 더 높은 타점으로 공을 따내느냐가 승부를 가를 핵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강등권까지 추락한 벌리의 현재 수비 상황을 고려하면 에버튼의 장신 스트라이커와 세트피스 패턴을 90분 내내 버텨내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반대로 에버튼은 큰 리스크를 치지 않고도 세트피스와 크로스 위주로 꾸준히 찬스를 쌓아 올리면서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단순히 홈원전 구분이 아니라 수비 안정성과 박스 안 제공권 싸움을 놓고 보면 에버튼 쪽으로 무게 중심이 확실히 기울어져 있는 매치업이라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일벌리는 이미 리그에서 수비 불안이 수치로 입증된 팀이고 박스 안 제공권과 세컨볼 처리에서의 약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에버튼은 장신 스트라이커 바리와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들이 포진해 있어 코너킥 프리킥 한두 번만 제대로 맞아떨어져도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끌어오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 경기는 벌리가 홈에서 버티려 애쓰겠지만 구조적으로는 에버튼의 세트피스와 제공권 우위가 결국 스코어보드에 반영되면서 원정팀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매치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벌리패 강축? 핸디패 추천. 언더오브 추천. 리버풀 FC vs 울버햄튼. 이 경기는 안필드에서 열리는 만큼 초반부터 리버풀이 점유를 가져가며 울버햄튼을 자기 진영 깊숙이 밀어넣는 그림이 예상된다. 살라와 이삭의 공백이 존재하지만 리버풀은 에키티케를 최전방에 두고 이선에 비르츠 소보슬러의 기회사를 배치함으로써 오히려 더 다양한 패턴으로 상대를 두드리는 전개를 준비해 둘 수 있다. 중원에서는 맥 앨리스터가 경기 템포를 조절하면서 때로는 뒤에서 빌드업을 지휘하고 때로는 세컨드 라인에서 직접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이중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울버햄튼은 5-3-2 블록을 형성해 페널티 박스 근처를 촘촘히 막으려 하겠지만 라인을 지나치게 낮게 두는 순간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비며 이 구간이 리버풀 이선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 특히 후반 승부처에서 소보슬러이가 측면에서 드리블 후 낮은 크로스를 시도하는 장면이 반복되면 울버햄튼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박스 앞을 지키는 동시에 측면 크로스 차단까지 의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 사이에 맥 앨리스터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타이밍 좋게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세컨드 볼 상황이든 직접 슈팅이든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반박자 늦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에키티케는 이런 상황에서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며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키에사는 반대편에서 컷인으로 마무리를 노리는 패턴을 가져갈 수 있어 리버풀의 박스 안 위협도는 생각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울버햄튼이 반격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은
리버풀의 라인이 과감히 올라간 직후 역습뿐인데 스트란드 라르센에게 들어가는 롱볼이 제대로 연결되더라도 뒤를 받쳐줄 숫자가 부족해 실제 유효 슈팅까지 이어질 확률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경기 전체 흐름은 리버풀이 안필드의 분위기와 탄탄한 선수층을 앞세워 중원과 측면을 동시에 장악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울버햄튼의 체력을 갈아먹으면서 골 기대값을 꾸준히 높여 나가는 그림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이 일정상 로테이션을 일부 가동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스쿼드 탭스와 안필드 홈 경기라는 변수를 감안하면 경기력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결국 리버풀의 전방 압박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 그리고 후반 승부처에서의 공세 강도를 감안했을 때 이 경기는 리버풀이 무난하게 승점 3점을 가져갈 확률이 높은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다. 리버풀은 핵심 자원 몇 명이 빠진 변수 속에서도 여전히 리그 최하위 울버햄튼을 상대로 안필드에서 경기 흐름을 주도할 만한 전력과 전술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울버햄튼은 깊게 내려선 5백으로 버티는 데 집중해야 하는 입장이며 시간이 갈수록 라인 간격과 체력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후반 승부처에서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두드리며 결국 골문을 여는 그림에 가깝고 결과적으로 리버풀 승리를 중심에 두는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리버풀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웨스트햄 vs 플럼. 이번 웨스트햄과 플럼의 맞대결은 애초에 포메이션 상성에서부터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는 경기라고 봐야 한다. 웨스트햄은 3백 기반 3-4-3을 쓰기 때문에 양쪽 측면에 윙백이 각 한 명씩만 배치되고 그 앞에는 별도의 윙 자원이 거의 없는 구조에 가깝다. 반면 플럼은 포백을 사용하는 4-2-3-1로 양쪽 사이드에 풀백과 윙포워드가 각각 2명씩 포진해 있어 기본적으로 측면 숫자 싸움에서 수적 우위를 선점하고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측면에서 2대1 구도가 반복되는 순간 웨스트햄의 윙백은 풀백과 윙포워드의 압박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이 같이 열릴 위험이 커진다. 플럼은 바로 이 지점을 활용해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크로스와 컷백 안으로 접고 들어오는 움직임까지 섞어 웨스트햄 수비 조직을 흔들려 할 것이다. 케어니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면서 어느 타이밍에 측면으로 볼을 공급하고 어느 타이밍에 중앙을 직접 찌를지를 골라가며 경기를 설계할 가능성이 높다. 스미스 로우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케어니와 연계해 전진 드리블을 가져가거나 풀백의 오버래핑과 동시에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 각을 만드는 움직임으로 웨스트햄 라인을 계속 괴롭힐 수 있다. 히메네스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수비수를 끌어당기고 그 사이 케어니와 스미스 로우가 이선에서 후방 침투를 가져가면 웨스트햄의 세컨 라인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슈팅 각을 내줄 위험이 있다. 또한 현재 웨스트햄이 경기당 평균 2.05 실점 수준의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비 조직력과 박스 앞 압박 강도에서 이미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3백 라인이 박스 안으로 말려 들어갈수록 윙백 뒷 공간과 하프 스페이스는 더 넓게 열리고 플럼의 측면 2대1 구조는 시간 지날수록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웨스트햄이 홈에서 라인을 조금 더 올리며 주도권을 잡으려 할수록 플럼 입장에서는 전환 속도를 높여 역습과 세컨 찬스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결국 이 경기는 측면 숫자 싸움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서 우위를 점하는 팀이 승부를 가져갈 확률이 높은데 두 팀 전술 구조만 놓고 보면 플럼 쪽이 훨씬 더 준비가 잘 된 그림이다. 웨스트햄도 세트피스나 보엔의 개인 능력을 통해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90분 내내 수비 간격과 측면 커버를 버텨내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전술적 상승과 최근 실점 패턴, 그리고 측면 수적 우위까지 종합해보면 이번 매치는 플럼이 경기를 자신들의 흐름으로 설계하고 결과까지 가져갈 가능성을 더 높게 보게 된다. 이르스템은 3백 특유의 폭커버 부담과 시즌 내내 이어진 높은 실점 패턴이 겹치면서 플럼의 조직적인 측면 공략을 막아내기엔 숙제가 너무 많다. 반면 플럼은 포백 기반 구조 속에서 풀백과 윙포워드, 그리고 케어니 스미스 로이메네스로 이어지는 전개 라인이 명확하게 잡혀있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활용하는 공격 설계가 가능한 팀이다. 따라서 이번 매치는 웨스트햄의 수비 조직이 다시 흔들릴 경우 플럼이 수적 우위와 전술적 상승을 앞세워 승리까지 이어갈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쪽이 타당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웨스트햄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세네갈 vs 콩고 민주공화국. 세네갈은 잭슨이 수비 라인을 깊게 밀어넣고 그 뒤 마네와 파페케가 라인 사이와 박스 앞 지역을 번갈아 파고드는 전개 패턴을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콩고 민주공화국처럼 미드필더 수비 가담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넓어지는 팀을 상대로는 전술적 상성이 분명히 좋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수비 블록은 내려앉아 있는데 그 앞을 보호해야 할 3선 홀딩 미드필더 라인이 제때 복귀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며 페널티 박스 앞쪽 공간이 불안하게 비어버린다. 이 구간을 세네갈의 사디오 마네와 파페게가 침투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 공을 받는 순간 곧바로 결정적인 마무리 슈팅 찬스로 직결될 수 있다. 세네갈 입장에서는 굳이 라인을 과하게 올리지 않아도 중원에서부터 전진 패스 한두 번으로 박스 앞을 공략할 수 있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경기 내내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 속에서 찬스 수를 꾸준히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콩고민주공화국은 박한부와 은무쿠의 역습 한 방으로는 위협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미드필더들의 느린 수비 가담과 벌어진 간격을 정리하지 못하면
시간이 갈수록 박스 앞에서 세네갈에게 슈팅 볼륨을 허용하는 흐름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박스 안이 아니라 박스 앞 공간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경기이고, 그 영역에서 세네갈 쪽이 훨씬 정교한 침투 루트와 마무리 옵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세네갈은 잭슨의 스피드와 마네 파페케의 침투 타이밍을 앞세워 콩고민주공화국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에 벌어진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콩고민주공화국은 미드필더 수비 가담이 느리고 홀딩 미드필더 라인이 제때 박스 앞을 보호해주지 못해 경기 내내 그 구역에서의 실점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라인 간격 관리, 침투 타이밍의 정교함에서 앞서는 세네갈이 흐름을 주도하며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세네갈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우디네세 칼초 vs SS 라치오. 이번 매치는 3백 기반의 선수비 후역습을 준비한 우디네세와 4-3-3.20 라치를 상대로 안방에서 얼마나 라인을 버텨낼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경기다. 우디네세는 홈 경기 일정에서 유독 다른 얼굴을 보여줄 정도로 동기부여가 극대화되어 있고, 초반부터 3백을 단단히 세운 뒤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 버티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볼을 따내는 순간에는 미드필더 진영에 위치한 패스마스터 칼스트렘을 중심으로 빌드업이 전개되고, 좌우 윙백 혹은 데이비스와의 짧은 연계를 통해 상대 압박을 한번 피한 뒤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이게르 브라보에게 날카로운 킬패스가 투입되는 그림이 예상된다. 특히 이게르 브라보의 발빠른 침투는 라치르처럼 라인을 올려 빌드업을 시도하는 팀에게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고, 칼스트렘의 시야와 킥 정확도까지 결합되면 뒷공간을 향한 대각선 패스 한 방으로 수비 라인이 그대로 찢어지는 장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치는 자카니와 피사요 델레바시루를 축으로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카스텔리아노스 쪽으로 크로스와 컷백을 쏟아붓는 전개를 노리겠지만, 우디넷의 3백이 박스 안에서 숫자를 맞춰 세우고 버티는 상황에서는 찬스의 질보다 양에 집중하는 답답한 흐름이 만들어질 여지도 있다. 우디넷의 입장에서는 라치오가 볼을 오래 소유하게 두더라도 크게 조급해할 이유가 없고, 라치오 중원이 전진하는 타이밍에 맞춰 역습 트리거를 작동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경기 운영이다. 3백 앞에 5줄을 촘촘히 세워두고 칼스트렘을 중심으로 역습의 출발점을 설계해둔 상황에서는 라치오 입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난도는 생각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라치는 포백이 라인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볼을 잃었을 때 측면 뒷공간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동시에 벌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게르 브라보 같은 빠른 공격수에게는 악몽 같은 매치업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우디네세가 홈에서 보여주는 강한 압박 의지와 투지, 그리고 안방에서만큼은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는 심리적인 에너지가 더해지면 라치오 선수들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가 생각보다 숨이 턱턱 막히는 안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흐름은 라치오가 점유율을 앞서더라도 우디네세가 선수비 후역습 전술 형태로 라인을 버티면서 틈을 노리다가 칼스트렘의 킬패스와 이게르 브라보의 침투, 한 방으로 스코어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우디네세의 홈 경기력이 준수하다는 점과 3백 기반의 수비 블록이 라치오의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체계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방에서 우디네세가 충분히 이변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승리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도다. 그래서 배팅 관점에서는 우디네세의 홈 동기부여와 역습 완성도를 우선적으로 반영해 라치오가 예상보다 훨씬 힘들게 풀어가는 그림을 기본 전제로 깔고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디네세는 이번 시즌 홈 경기만큼은 선수비 후역습의 설계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고 3백과 중원 라인이 함께 버티는 수비 조직력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반면 라치오는 점유율과 빌드업 능력에 비해 전환 상황에서의 수비 밸런스가 흔들리는 구간이 여전히 존재하고, 라인을 올려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르 브라보와 칼스트렘 조합의 역습을 끝까지 케어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매치는 우디네세가 안방에서 강한 동기부여와 날카로운 역습 전개를 앞세워 라치오에게 쉽지 않은 밤을 선물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승부 포인트는 우디네세의 홈 에너지와 역습 완성도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우디네세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첼시 vs 에스턴 빌라. 이번 매치는 4-2-3-1 대칭 구도 안에서 누가 더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과 전진 패스 루트를 바탕으로 하프라인 위 공간을 선점하느냐가 핵심이다. 아스톤 빌라는 센터백들이 폭넓게 벌려 라인을 넓힌 뒤 그 사이로 3선 미드필더가 라 볼피아나 형태로 내려와 공을 받는 구조로 압박을 풀고 한 템포 빠른 전진 패스를 통해 중원과 공격 라인으로 공을 공급한다. 이 빌드업 구조는 단순히 수비 라인에서만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온 미드필더를 통해 중앙과 측면으로 동시에 전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첼시 수비 입장에서는 어느 지점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할지 판단이 늦어지는 상황을 반복해서 맞을 수 있다. 와킨스가 뒷공간과 사이드 채널을 번갈아 침투하고 맥긴이 박스 투 박스 움직임으로 중원을 휘저으면서 틸레만스가 전진 패스를 곧바로 연결하는 그림이 계속 형성되면 첼시 포백은 라인 유지와 커버를 동시에 해내기 버거운 구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첼시는 주앙 페드로 네트콜 파머를 앞세운 공격에서 개개인의 기술과 번뜩임으로 찬스를 만드는 힘은 분명 있지만, 그동안 아스톤 빌라와 비슷한 구조의 빌드업을 활용하는 팀들을 상대로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왔다. 특히 전방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고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패턴과 측면에서 안쪽으로 쳤고 들어오는 움직임의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실점 장면들이 반복되는 흐름을 경험한 바 있다. 아스톤 빌라가 지금과 같은 연승 흐름 속에서 자신감까지 한껏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 경기에서도 동일한 전개를 통해 전진 패스 루트를 다양하게 열어두고 양질의 득점 기회를 자연스럽게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 첼시 입장에서는 안방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경기에 나서더라도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빌드업에 실패하는 순간 곧바로 역습과 전진 패스의 뒷공간을 내주는 그림을 경계해야 하며 이 부분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다면 경기 내내 쫓아가는 흐름에 갇힐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후방 빌드업에서 한번 압박을 풀어낸 뒤 어느 팀이 더 다채로운 전진 패스 루트와 하프스페이스 공략으로 박스 앞까지 진입하느냐의 싸움이고, 최근 경기력과 전술 완성도만 놓고 보면 아스톤 빌라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배팅 관점에서는 첼시가 안방에서 버티더라도 아스톤 빌라의 라 볼피아나 빌드업과 다양한 패턴 공격이 결국 경기 흐름을 통째로 가져갈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쪽이 합리적이다. 아스톤 빌라는 최근 연승 행진 속에서 후방 빌드업과 중원 전개, 마지막 지역 마무리까지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이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첼시는 비슷한 빌드업 구조를 가진 팀들을 상대로 수비 조직과 라인 컨트롤에서 약점을 노출해왔고, 전방 압박과 수비 전환 사이의 간극을 채우지 못한 채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이번 경기는 첼시가 안방에서 버티려 해도 라 볼피아나 빌드업을 앞세운 아스톤 빌라의 전술 완성도와 연승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경기 전체 흐름을 주도하며 결과적으로 아스톤 빌라 승리 시나리오에 힘이 실리는 승부로 보는 쪽이 자연스럽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첼시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우간다 vs 탄자니아. 이 매치는 화려한 점유 싸움보다는 후방 빌드업의 안정성과 전방 압박의 조직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큰 경기다. 우간다는 아우초가 라인 앞에서 중원을 단단히 잠그고 세무가비와 무칼라가 위쪽에서 동시에 압박과 침투를 수행하면서 빌드업 실수를 곧바로 찬스로 전환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1차전에서 확인된 것처럼 탄자니아는 후방 빌드업 시 삼성과 이선의 높이 조절이 자주 깨지고 인사이드 패스 한 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조차 실책이 나온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세무가비가 전방에서 체계적으로 압박 타이밍만 맞춰준다면 이런 실책성 장면이 곧장 우간다의 슈팅 상황이나 1대1 찬스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우간다는 측면에서 상대를 터치라인 쪽으로 몰아넣은 뒤 아우초가 중앙에서 세컨 상황을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레스트 디펜스를 유지하며 전환 리스크를 줄이는 축구를 지향한다. 이렇게 라인 뒤 공간 관리를 보수적으로 가져가면 필요 이상으로 라인을 올리지 않고도 압박 강도는 유지하면서 실수 유도형 경기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탄자니아 입장에서는 사마타의 결정력과 알라라키아, 엠몽바의 공격 재능을 살리려면 후방 구조부터 정리해야 하지만 1차전 기준으로는 이 부분의 수정폭이 크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전반에는 탄자니아가 개인 능력으로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빌드업 안정성과 라인 간격에서 더 준비된 쪽이 흐름을 쥘 가능성이 높다. 우간다가 전방 압박과 중원 압착을 통해 탄자니아의 실책을 반복적으로 끌어내는 순간 득점과 경기 주도권을 동시에 가져오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지는 대진이다. 이 경기는 누가 더 화려하게 공격하느냐보다 누가 상대의 빌드업 균열을 끝까지 몰고 늘어져 실수를 이끌어내느냐가 핵심 포인트다. 우간다는 아우초가 라인 앞에서 균형을 잡고 세무가비와 무칼라가 압박과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 덕분에 탄자니아의 불안한 후방 전개를 정면으로 찌를 수 있는 팀이다. 반면 탄자니아는 사마타와 이선 자원의 공격 재능에도 불구하고 간격 조절과 빌드업 실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라 토너먼트에서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전술적 상성과 흐름을 종합하면 우간다가 경기 내내 집중력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실수 유도형 압박을 통해 승리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게 평가되는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우간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강추. 피사 SC vs 유벤투스. 이 경기는 시작 전부터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태라고 봐야 한다. 피사는 시즌 누적 12득점 22실점이라는 기록처럼 골이 잘 나지 않는 답답한 공격과 너무 쉽게 실점하는 수비를 동시에 안고 있다. 경기당 평균 0.75득점이라는 숫자는 한 경기에서 1골을 넣는 것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뜻이고, 이런 공격력으로 유벤투스의 단단한 3백 수비를 흔들기란 쉽지 않다. 반면 유벤투스는 로카텔리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일티즈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드리블과 패스로 수비 라인을 교란하며 데이비드가 뒷공간과 박스 안을 오가며 마무리를 책임지는 구조다. 일티즈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유벤투스의 콤팩트한 공격 패턴은 라인 간격이 자주 벌어지고 측면 폭기가 늦는 피사의 수비 블록을 상대로 매우 까다로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피사가 라인을 내리면 유벤투스의 지속적인 점유와 세컨 찬스 위협을 감당해야 하고, 라인을 올리면 데이비드와 일티즈의 침투에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딜레마에 빠진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유벤투스가 볼 점유와 찬스 수에서 우위를 점하고 피사는 수비에 쫓기면서 역습 몇 번의 기대를 걸어야 하는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골 생산력, 수비 안정감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 경기는 유벤투스가 경기 흐름과 스코어를 동시에 지배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1피사는 시즌 내내 골이 잘 나지 않는 답답한 공격과 라인 간격이 무너지며 실점으로 결되는 불안한 수비를 동시에 안고 있다. 반면 유벤투스는 로카텔리를 중심으로 한 중원 조율과 일티즈의 전진성,
데이비드의 마무리가 맞물리면서 전반과 중원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갖춘 상태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유벤투스가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쥔 채 실점은 최소화하고 필요한 골만 챙기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한판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피사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나이지리아 vs 튀니지. 이번 매치는 전환 속도와 중앙 장악력이 강점인 나이지리아, 그리고 측면 압박은 강하지만 간격 관리에서 약점을 보이는 튀니지의 구조적인 맞대결이다. 나이지리아는 오시멘이 수비 라인 사이를 끊임없이 찌르면서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덕분에 이어비는 중앙에서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측면과 중앙을 모두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서 패스 선택폭을 넓게 가져갈 수 있다. 추크헤제는 측면 1대1 상황에서 돌파를 시도하며 풀백을 끌어낸 뒤에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거나 뒤에서 침투하는 동료에게 연결하는 선택을 자유롭게 가져간다. 이 과정에서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는 순간이 자주 생기고 나이지리아는 이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낸다. 튀니지는 측면 압박 강도가 높아 초반에는 나이지리아의 빌드업을 끊어내는 장면이 나올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이후의 정리 과정이다.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서 볼을 따낸 직후 라인을 다시 세우는 속도가 느려 수비와 중원 간 간격이 벌어지고 중앙 장악을 다시 빼앗기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볼이 중앙으로 모이는 타이밍의 이어비가 방향을 바꾸며 전진 패스를 찔러 넣는다면 튀니지 수비 블록은 전체적으로 뒤로 쓸려 나가며 박스 앞 공간을 크게 내줄 가능성이 크다. 이 순간에 추크헤제가 안쪽으로 파고들고 오시멘이 뒷공간을 정면으로 찌르는 움직임이 맞물리면 단 한 번의 전환만으로도 완성도 높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튀니지는 마스터리를 향한 단순한 타겟 패턴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컨볼 경합과 수비 전환에서 점점 더 불리해질 수 있다. 중앙에서의 볼 점유와 패스 선택 다양성도 나이지리아 쪽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중원 주도권은 나이지리아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세트피스 역시 나이지리아가 타점과 세컨볼 집중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어 코너킥과 프리킥이 누적될수록 득점 기대값은 나이지리아 쪽으로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초반에는 튀니지의 강한 압박 때문에 다소 빡빡한 흐름이 나올 수 있어도 점점 나이지리아의 중앙 장악과 전환 패턴이 살아날 여지가 크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튀니지의 간격 유지와 커버링 속도가 무거워지면 나이지리아의 속공 전환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경기 흐름을 정리하는 결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전환 속도, 중앙 장악력, 하프 스페이스 활용, 세컨볼 경합, 세트피스 효율까지 감안했을 때 승리 기대값은 나이지리아 쪽이 확실히 더 높게 형성되는 매치업이다. 1. 나이지리아는 전환 속도와 중앙 장악,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자연스럽게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팀이라 한번 템포를 끌어올리면 상대를 계속 뒤로 물러나게 만들 수 있다. 반면 튀니지는 측면 압박 강도는 높아도 중앙 정리와 간격 유지에서 드러나는 약점 때문에 전진 패스 한두 번의 경기 흐름이 크게 기울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세컨볼 경합과 세트피스까지 나이지리아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만큼 이 경기는 나이지리아 승리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술적으로도 흐름상으로도 더 설득력 있는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나이지리아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멜버른 시티 FC vs 퍼스 글로리 FC. 이번 멜버른 시티와 퍼스 글로리의 맞대결은 단순히 포메이션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전진 의지와 공격 템포에서 명확한 차이가 드러나는 경기다. 멜버른 시티는 홈에서 경기할 때마다 중원과 측면이 함께 라인을 올리며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초반부터 상대를 밀어붙이는 그림을 자주 만들어왔다. 레키가 중원에서 볼을 잡는 순간 과감하게 양쪽 윙과 최전방으로 전진 패스를 찔러 넣으면서 상대 라인이 한 번에 뒤로 밀리는 장면이 반복되는 스타일이다. 카프토는 이런 상황에서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의 틈을 파고들며 패스를 끌어당기고 후에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세컨 라인에서 추가 옵션을 제공한다. 그래서 멜버른 시티는 탈압박 한 번으로 상대 하프라인 안쪽까지 깊게 진입하고 그 다음 패스에서 바로 박스 근처까지 볼을 밀어넣는 전개가 가능하다. 반면 퍼스 글로리는 탈압박 상황에서 전진 패스를 통해 라인을 끌어올리기보다는 백패스에 의존하며 볼 소유만 늘리는 장면이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전진 의지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공격 템포가 죽으면서 타가트와 쿠차스키가 상대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되면 멜버른 시티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을 걸어도 큰 리스크를 치지 않고 레키가 중원에서 볼을 회수한 뒤 곧바로 전진 패스를 찔러 넣는 패턴을 반복할 수 있다. 퍼스 글로리가 뒷공간을 의식해 라인을 내리면 멜버른 시티는 중거리 슈팅과 측면 크로스를 섞어 박스 주변에서 볼 점유를 이어갈 수 있고 반대로 라인을 올리면 레키의 직선적인 전진 패스에 수비 라인이 흔들릴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퍼스 글로리는 스스로 팩패스를 늘리며 템포를 낮추고 멜버른 시티는 홈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템포를 끌어올리며 찬스를 누적시키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멜버른 시티가 선제골만 잡아낸다면 이후에는 볼 소유와 템포 조절을 통해 경기 흐름을 거의 일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매치업 구도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결국 홈에서의 자신감과 전진 의지, 그리고 레키를 중심으로 한 전개 속도까지 종합하면 이 경기는 멜버른 시티가 승리를 향해 흐름을 끝까지 붙잡고 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1. 멜버른 시티는 홈에서 경기할 때마다 자신들의 템포와 압박 강도를 그대로 관철시키는 팀이고 이번 경기 역시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승리를 향한 동기부여를 강하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퍼스 글로리는 탈압박 국면에서 팩패스를 반복하며 스스로 공격 템포를 떨어뜨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멜버른 시티의 전진 패스와 라인 흔들기를 90분 내내 버텨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전진 의지와 경기 템포, 그리고 홈이라는 환경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멜버른 시티 쪽 승리 기대값이 더 높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멜버른 시티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AC 밀란 vs 엘라스 베로나 FC.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공격의 주도권을 쥔 팀과 버티기에 나선 팀의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AC 밀란은 중앙에서 모드리치가 볼을 소유하는 순간 경기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팀이고, 그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빌드업은 좌우로 그리고 전으로 경기장을 넓게 쓰게 만든다. 모드리치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동료에게 전진 패스를 찔러 넣거나 측면으로 볼을 전환하는 순간 베로나 수비는 어느 쪽을 먼저 케어해야 할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그 타이밍에 플리시키 측면 혹은 안쪽 채널에서 페네트레이션 드리블을 시도하면 베로나 수비는 한 번에 두 개의 위협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플리식은 상대 수비 라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움직임과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타이밍이 좋기 때문에 단순한 사이드 플레이어가 아니라 수비 블록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결정적 옵션으로 작동한다. 그 사이에 히메네스를 포함한 다른 공격 자원들이 수비수들의 시야 사각지대에 머물다가 컷백이나 세컨 패스를 노마크로 받게 되면 베로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버텨왔던 수비 밸런스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즉 모드리치와 플리식에게 집중되는 수비 압박 때문에 오히려 주변 동료들에게 프리 찬스가 열리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파생되는 공격 루트가 오늘 경기에서 전술적으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여지가 크다. 반면에 베로나는 현실적으로 라인을 올려서 맞불을 놓기보다는 3-5-2 블록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며 버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입장이라 전후반 90분 대부분을 수비 지향적인 경기 운영으로 보낼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AC 밀란은 점유율과 슈팅 숫자를 점차 늘려가며 상대 박스 근처에서 경기를 풀어나가게 되고, 교체 카드까지 동원해 압박 강도와 공격 패턴을 바꾸면서 베로나의 집중력을 시험할 수 있다. 교체 전력에서도 AC 밀란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신선한 다리를 투입해 양 측면과 이선을 계속 흔들 수 있고, 베로나는 체력과 집중력 저하가 겹치는 후반 구간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는 그림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AC 밀란이 경기 초반부터 모드리치의 빌드업과 플리식의 돌파를 앞세워 주도권을 잡고 베로나는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최소 실점에 초점을 맞추는 흐름으로 흘러갈 확률이 크다. 베로나가 간간히 역습 한두 번으로 슈팅 기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볼 점유와 공격 패턴, 교체 카드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경기의 방향성 자체는 AC 밀란 쪽으로 무겁게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1AC 밀란은 모드리치를 중심으로 한 중앙 빌드업과 플리식의 돌파, 히메네스를 비롯한 동료들의 침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베로나 수비 블록을 전후반 내내 압박할 수 있는 전술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베로나는 현실적으로 수비에 많은 인원을 묶어두고 버티는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역습 찬스 역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 90분 내내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위험이 크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와 전술 밸런스, 교체 카드의 영향력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AC 밀란이 홈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흐름대로 경기를 끌고 가며 승리를 노릴 수 있는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AC 밀란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가봉 vs 모잠비크. 이번 맞대결의 핵심 키워드는 라인 브레이킹과 뒷공간 통제 능력이다. 가봉은 4-4-2 두 줄 수비를 기반으로 하되 볼을 확보하는 즉시 오바메양과 오펜다의 스피드를 전면에 내세워 뒤로 빠지는 수비 라인의 빈 공간을 파고드는 패턴을 반복하는 팀이다. 특히 오바메양은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을 때 순간적으로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타이밍 감각이 뛰어나 타이밍만 맞으면 한 번의 침투로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모잠비크는 전방 압박의 각도는 괜찮지만 압박 이후 센터백에게 시야와 시간을 허용하는 구간에서 롱패스 한 번의 수비 라인이 그대로 갈라지는 문제가 자주 노출되고 있다. 이 지점이 바로 가봉이 노려야 할 구간이고, 오바메양과 오펜다가 동시에 스프린트를 가져가면 수비가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루필루가 중원에서 인터셉트와 차단을 반복해주면서 공을 탈취한 후 첫 패스를 전방으로 신속하게 연결해줄 수 있다면 가봉의 전환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수 있다. 가봉은 측면 미드필더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움직임을 자주 가져가기 때문에 박스 근처에서의 컷백과 세컨라인 침투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반면 모잠비크는 4-1-4-1 구조상 아마대 한 명이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해서 한번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면 1선과 2선 사이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단점이 있다. 라티포를 향한 롱볼과 카타모의 측면 돌파로 반격 흐름을 만들 수는 있지만 공격 루트가 이 패턴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가봉 입장에서는 점점 대응이 쉬워질 수 있다. 또한 모잠비크의 라인 회수 타이밍이 늦어지는 경향을 생각하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뒷공간이 더 자주 열리고 수비 집중력 저하와 연결될 위험도 존재한다. 가봉은 이러한 상대 약점을 정확히 겨냥해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전환 패턴으로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팀이다. 오바메양이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움직임과 오펜다가 수비수를 끌고 다니는 움직임이 동시에 살아난다면 모잠비크 수비는 라인을 유지하기보다 뒤로 물러나는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봉이 자연스럽게 전개 주도권을 잡고
박스 근처에서 더 많은 유효 슈팅과 세컨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세컨볼 경합에서도 르필로의 커버와 미드필더들의 압박이 잘 맞아떨어진다면 두 번째 볼에서 우위를 점하며 공수 전환의 속도 역시 가봉 쪽이 앞설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환 속도와 뒷공간 공략 능력, 그리고 수비 라인 간격 관리에서 가봉이 모잠비크보다 한 수 위의 구성을 갖춘 매치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1번 경기는 화려한 이름값보다 뒷공간을 먼저 공략하는 쪽이 웃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가봉은 오바메양과 오펜다의 스피드, 루필로의 커버 범위를 중심으로 전환 템포와 뒷공간 침투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모잠비크는 전방 압박의 의도는 좋지만 라인 회수 타이밍과 수비 간격 관리에서 드러나는 약점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위험한 장면을 내줄 여지가 크다. 전술적 상성과 결정력, 그리고 라인 브레이킹 위협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매치는 가봉 승리 시나리오에 더 무게를 두고 해석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가봉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선더랜드 AFC vs 리즈 유나이티드 FC. 이 경기는 전반보다는 후반 흐름에서 기울기가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는 매치업으로 볼 수 있다. 선더랜드는 기본적으로 4-4-2 블록을 유지하며 전반에는 라인 간 간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하고 점진적으로 빌드업 리듬을 맞춰가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진짜 색깔은 후반에 나온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시도르의 측면 돌파와 컷백 타이밍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면서 상대 풀백과 센터백이 계속해서 박스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된다. 이 상황에서 세컨드 라인에서 출발하는 브로베이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 들어가면 컷백과 크로스, 세컨 찬스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마무리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착하는 후반 승부처에서 압박 강도를 유지해주면서도 적절한 타이밍에 전진 패스를 찔러 넣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아 선더랜드의 후반 상승세에 축을 제공한다. 반면 리즈 유나이티드는 3-5-2로 중원을 두텁게 가져가지만 3백 구조 특성상 윙백이 전진한 뒤 전환 수비가 늦어지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그대로 노출되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전반에는 칼버트 르윈의 타깃 플레이와 슈타흐의 활동량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함께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 중원 앞 공간과 양 측면에서 후퇴 수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원정이라는 요소까지 겹치면 리즈 유나이티드는 실점 위기 상황이 거듭될수록 심리적으로 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박스 근처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시점에서 선더랜드의 교체 전력 우위가 추가로 작용한다. 측면과 이선에 상프레시한 자원이 투입되면 이미 체력이 소진된 리즈 유나이티드 수비 라인 입장에서는 이시도르와 교체 자원의 돌파, 브로베이의 침투까지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결국 후반 60분 이후부터는 선더랜드가 홈 경기장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폭넓은 측면 활용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반복해 리즈 유나이티드를 자기 진영 깊숙이 가둬놓을 가능성이 크다. 리즈 유나이티드가 세트피스나 롱볼 한두 번으로는 위협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슈팅 볼륨, 박스 점유 시간에서 선더랜드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지는 구도가 보다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 경기는 초반 균형 이후 후반으로 갈수록 선더랜드의 공격 템포와 교체 카드, 측면 돌파가 리즈 유나이티드의 체력과 멘탈을 동시에 갉아먹는 그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선더랜드는 후반에 강해지는 공격 템포와 측면 돌파,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을 바탕으로 홈 경기장의 응원을 등에 업고 리즈 유나이티드 수비를 끝까지 두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리즈 유나이티드는 3백 구조와 원정 부담, 후반 체력 저하라는 복합적인 변수 속에서 라인 유지와 심리관리 모두에 신경 써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다. 이 모든 요소를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선더랜드가 후반 승부처에서 흐름을 완전히 잡아내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한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선더랜드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크레모네 vs SSC 나폴리. 이 경기는 크레모네스의 불안한 측면, 수비 조직이 나폴리의 아이솔레이션 중심 공격 패턴을 90분 동안 버텨낼 수 있느냐를 보는 승부다. 크레모네세는 3-5-2 블록을 좁게 세워 중앙 밀집도를 높이려 하겠지만 윙백과 측면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나폴리의 전환 속도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보나촐리와 오케르케가 전방에서 버티며 역습을 노리더라도 중원 라인의 합류가 늦으면 나폴리의 제압박에 걸려 반격 기회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반면 나폴리는 초반부터 오른쪽에서 호일룬, 다비드 네레스, 맥토미니를 중심으로 공격을 설계하며 크레모네스의 수비 블록을 한 방향으로 쏠리게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크레모네스의 측면 수비가 볼 사이드로만 몰리면 반대편에 대기하던 노아, 랑이 넓은 공간에서 1대1 상황을 지속해서 부여받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노아, 랑이 풀백과의 1대1에서 한두 번이라도 완전히 이겨내는 순간 컷백과 직접 슈팅이 연달아 터져나오며 크레모네세 박스 안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 크레모네세는 중앙에서 숫자를 많이 두더라도 나폴리의 방향 전환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대응하는 속도가 느리면 두 줄 블록 자체가 좌우로 갈라지는 형태로 무너질 위험이 크다. 나폴리는 세컨볼 경쟁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한번 막힌 공격을 다시 이어가는 2차, 3차 공격에서도 슈팅 볼륨을 끊임없이 쌓을 수 있다. 또한 맥토미니의 박스 침투와 호일룬의 뒷공간 러닝이 결합되면 크레모네스의 수비수들이 어느 쪽을 먼저 체크해야 할지 혼란을 겪으며 마킹이 꼬이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다.
크레모네세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세트피스와 오케르케의 단독 역습 정도지만 나폴리의 전환 속도와 제압박 강도를 고려하면 이 기회조차 많지 않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크레모네세의 윙백과 측면 수비수들의 체력 부담은 커지고 노아 랑과 다비드 네레스를 상대로 1대1 대인 방어를 반복하다 보면 파울이나 카드 리스크까지 동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 중반 이후에는 크레모네세가 라인을 더 낮추며 버티기에 들어갈 공산이 크고 나폴리는 박스 근처에서 연속적인 크로스와 컷백으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리가 지나치게 전진하며 뒷공간을 넓게 남겨둘 경우 오케르케가 한 번쯤 빠른 역습으로 라인을 찢는 장면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전술 완성도, 측면 공격 패턴의 다양성,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의 개인 기량을 모두 고려하면 득점 기대값은 나폴리 쪽으로 훨씬 더 기울어져 있는 매치업이다. 결국 크레모네세가 수비 숫자를 아무리 많이 두더라도 측면 수비 조직의 취약함과 방향 전환 대응 속도에서 밀리는 순간부터는 홈에서조차 경기 흐름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구도다. 1. 크레모네세는 중앙 밀집도에 비해 측면 수비 조직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구조라 나폴리처럼 방향 전환과 아이솔레이션 패턴이 정리된 팀을 상대로는 90분 내내 불안 요소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반면 나폴리는 호일룬, 다비드 네레스, 맥토미니, 노아 랑으로 이어지는 전방 라인의 조합을 통해 한쪽으로 수비를 끌어당긴 뒤 반대쪽에서 개인 기량으로 마무리하는 분명한 공격 루트를 갖추고 있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측면에서의 질적인 우위를 모두 고려하면 이 경기는 나폴리 승리 시나리오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크레모네세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적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